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내 연봉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증된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연봉이 이미 1억이다. 예. 그런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다른 후배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선물로 가르쳐 줄 수 있고, 또한 이 부분은 본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연봉이 1억 받고 있는 분들도 그 연봉이 2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저도 젊습니다. 제가 다시 20살로 돌아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젊은이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헬조선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옛날에 선배들은 참 편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 안 하는 선배들도 많습니다. 그럼 위에 더 선배들은 전쟁을 경험했는 선배들, 저희 부모 세대 때 그분들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각설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생각해봐도 인터넷에 찾아보고 유튜브를 들어봐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노동밖에 없고 육체노동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물류 가서 일하는 거.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하기도 어렵고 가서 대우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일도 좋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런저런 일들이 그것도 충분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완전히 갇혀있고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럴 정도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또한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결정이 됩니다. 현재 수준에서 보입니다. 보여지는 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1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지하실에서 지금 고생합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1층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봉 3천에서 월급 250에서 500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1층에만 살면은 계속해서 1층에 살게 됩니다. 때로는 지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2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3층으로 올라가고 4층으로 올라가고 계속 5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까요? 1층에서 머무르다가 2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1층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이런 세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건 다 제가 해봤고 또 다 검증됐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방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자기가 깨달아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만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조금 그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어봤을 때 이렇게 했다. 그거 다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회사 생활 책을 썼었습니다. 책을 쓰고 거기에도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그러나 이제 그 책을 읽었어도 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못하니까 제가 풀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이제 마법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일본 산전에서 일본 전산이죠. 일본 전산에서 했던 말이죠. 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이 말 못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즉시 한다. 근데 이것은 이미 아주 검증돼서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잘 모릅니다. 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동력으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플라이오를 만들어 띄운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03년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날 해서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비행기 띄우는 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랭글리 박사가 유명한 박사입니다. 그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 하는 박사죠. 그 박사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17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때 1903년 이전에 17년 전부터 시작해서 17년 동안 노력을 했죠. 라이트 형제는 몇 년 동안 실제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했지만은 진짜 본격적으로 나은 것은 그 동력 비행기를 만든 것은 4년입니다. 4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랭글리 박사는 실패하고 라이트 형제는 성공했을까요? 랭글리 박사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방식은 프로젝트를 짜고 한 단계 한 단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쪽 프로젝트에서 팀에서 해결하고 이 문제는 또 이쪽에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이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문제 해나갔습니다.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는 것은 동력으로 해가지고 하늘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랜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그 라이트 형제가 하고 나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방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우고 풍동 방식의 비행기 그 방식을 400개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띄워봤습니다. 다 실패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시도한 결과 성공하게 됐습니다. 몇 초 못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띄웠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기를 띄웠던 거죠. 라이트 형제 방식입니다. 너무 1903년 너무 먼 이야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휴대폰을 갤럭시 시리즈를 샀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를 샀는데 전화기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스마트폰 샀는데 제가 가서 이제 막 항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서비스 센터 가서 막 항의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이게 자동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다. 벌써 인공지능이 뭐냐면은 알아가지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한 지경이 많았습니다. 전화기를 놔두면은 전화기가 알아가지고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전화기 마지막에 제 상사한테 대표이사한테 전화가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기 마지막에는 대표이사하고 통화하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나서는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통화한 게 제일 마지막 되도록 자동으로 전화가 가도 와이프한테 가니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좀 화를 냈었습니다. 아니, 삼성이 이러면 되느냐. 전화기를 완성해놓고는 출시를 해야 되지. 이 엉터리로 대도 안 하는 것을 출시하면 어떡하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통했겠습니까? 그런 전화라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책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삼성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지메일을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200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베타 테스트 단계였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베타 테스트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됐는데 출시해가지고 다 썼던 겁니다. 언제 이게 베타 단계를 벗어났을까요? 2009년도입니다. 그러면은 2009년도에는 도대체 구글 지메일을 몇 명이나 쓰고 있었을까요? 수천만 명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세상에 제가 뭐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다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2004년, 2009년 그래서 수천만 명으로 말씀드립니다. 5년간 수천만 명이 쓸 동안 베타 버전으로 갔던 겁니다. 그게 뭐냐? 시대가 그런 겁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베타 단계지만은 문제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통한 것은 뭡니까? 그런 문제점 많은 것들이라도 사람들이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다른 데서는 그런 걸 못 만드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지만은 그걸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그것을 완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팔면서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어떻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테슬라 주가가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올해만 해도 6배 올랐잖아요.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자율주행 이야기 아닙니까? 자율주행으로, 근데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들이 다니면서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상당한 어떤 차별화로 지금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실패의 시대입니다. 즉시 한다는 거예요, 즉시. 즉시 도전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링크드인, 요즘 안 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리드 호프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링크드인 만든 리드 호프만이 자신의 첫 번째 제품이 완벽하면은 너무 늦게 출시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불안전해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고객이 살 정도 되면은 출시를 하는 겁니다. 하고 보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만 그렇습니까?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에디슨이 전구 만들 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숫자를 외우십시오. 전구 만들면서 몇 번 실패했습니까? 2399번 실패했잖아요. 자기는, 에디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전구가 불이 안 온다는 것을 2399번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공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나간 겁니다. 즉시 한다. 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방송도 즉시 하는 겁니다. 하고, 왜? 그러나 지금 처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길다. 길면은, 알아서 안 들으면 되는 거고, 본인들이. 그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맞는 거지만은, 짧게도 합니다. 짧게도 하지만은, 필요한 건 좀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즉시 한다.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탤런트를 준 것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라고 이 창조사역에 같이 동참하라고 해서 인간에게 탤런트를 주신 겁니다. 소명을 주신 거죠. 그걸 사용 안 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그걸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도전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들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들한테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거 좀 보니까 아들이 부족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 아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는 뭐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제 아들 나이 때는 더 부족했습니다. 더 부족하고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내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없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A 플랜, B 플랜, Z 플랜이 있습니다. A 플랜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A 플랜이 안 됐을 경우에 B 플랜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Z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Z 플랜은 뭡니까? 먹고 사는 거, 먹는 거하고 자는 거,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아들의 Z 플랜이 돼줘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언제 경우에도 우리 아들이 먹고 잘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우리 아들을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자기가 뭐 더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좋지요. 그러면서 나누며 살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아들한테 내가 Z 플랜이 되고 거기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한테 하라고 할 건 뭐 있습니까? 그 아들도 내가 아니잖아요.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나 자신한테 내가 하면 되는 거죠. 자, 즉시하는 겁니다. 즉시하고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한다는 건 뭡니까? 즉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하는 부분들은 일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 직장에서 저는 이제 한 10,000명 정도의 그 부하 사원을 데리고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제가 같이 경영자로 있는 분들 보면은 아주 훌륭한 분이라도 많은 큰 조직을 경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장애 요인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장애 요인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장애 요인이 아니고 장애 요인은 극복하는 거다.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할 필요 없죠. 그러나 그게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나와 내 이웃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그냥 해야 되죠. 즉시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장애 요인은 어떻습니까? 장애 요인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에 대해서는 살면서 어려움 많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많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울고 싶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한테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 하루에 10번씩 외치고 그랬잖아요. 남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나는 이건 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 내서 외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왜 어려운 게 없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건 전쟁이다. 전쟁은 왜 어려우냐? 같은 동료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 전우가 죽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어려운 거다. 근데 기업은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을 겪어보고 하는 이야기겠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죽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항상 굶어 죽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죠. 그건 국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베이스가 갖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달려나가고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고. 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본 되지만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이 짧은 인생에 여기 왔는 나의 소명을 가지고 내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어진 내 재능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반드시 한다.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는 즉시한다. 즉시한다. 반드시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은 다시 아까 조금 많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이냐? 내가 소명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GV라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CGV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CGV라는 그 영화관입니다. 영화 멀티플렉스 영화관입니다. 제가 아주 친하고 존경하는 그 선배가 만든 겁니다. 박동호 대표하고 여러분들이 과장일 때 또 그분들이 이제 어디입니까? 남산에 서울 남산에 가면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힐튼 호텔 옆에 이제 CJ 주식회사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리뉴얼 해가지고 멋지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데 12층인가 거기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한국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박동호 과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막 기획팀장으로 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때 이제 CJ 엔터테인먼트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화 하는 사람들이 CJ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이죠. 또 CGV 사람들이고 영화계에 있던 사람들이 또 경력사원으로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드는데 새로 경영자가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전에 뭐 하시던 분이냐? 그랬더니 육가공 하던 분이다. 육가공이라는 게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돼지 소 잡던 분들이 와서 무슨 영화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박동호 대표가 나중에 이제 CGV하고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경영은 똑같다. 육가공이나 CGV나 경영은 플랜2 C 아니냐? 경영의 원리는 똑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저희들은 듣고 많이 웃었죠. 웃었는데 맞습니다. 경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플랜2 C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했던 거고 에디슨이 했던 거고 지금 구글이 했던 거고 지금 아마존이 했던 겁니다. 아마존은 뭡니까? 오늘이 아마존의 첫째 날이다. 계속 시도하는 거죠. 새롭게 진부화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오늘이 인터넷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플랜2 C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do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C 그걸 보고 실패를 반성하고 다시 리플렉션 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실행하고 또 반성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즉시 한다. 즉시 한다는 겁니다. 계획 빨리 세우고 즉시 하는 겁니다. 랭글리 박사처럼 17년 걸리면 안 됩니다.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한 개 한 개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실행하고 비행기 띄우고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경험하면서 실패해서 배우고 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에 와서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타령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묵묵하게 일만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동료들은 그냥 막 이렇게 이 동료들이 승진하고 나는 일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을 참 억울한 경우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냥 한 번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400번 풍동을 만들어 가지고 띄우면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2399번 만들어 가지고 그 전구를 만들어서 지금은 백열등이 없습니다. 형광등 보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2399번 실패하고 비행기 하나를 타면은 400번 그 이상의 실패를 했죠. 그 풍동만 400개 모델이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 많은 실패를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하면은 한 번만 실패해도 자기 마음에 자존감이 막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막 죽고 싶습니다. 그 무참스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 만에 금방 다 그만둡니까? 처음에 가잖아요. 서비스 해가지고 고객한테 뭐 앞에 가가지고 주문받고 하는데 그 버벅거리고 이러면은 버벅거리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참스러워서 그만둬 버리잖아요. 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내 스스로가 힘들잖아요. 누가 많이 실패합니까? 실패 안 합니다. 도전 안 합니다. 그냥 왜? 힘드니까. 자존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고귀한 존재다. 이런 겁니다.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진짜 존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거나 제가 전화만 해도 내 존재 자체가 어머니한테 즐거움이 됩니다. 제 아내나 제 자식은 그들 존재 자체가 저한테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분들한테는 제가 같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자존감이 주는 겁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저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런 거잖아요. 자존감을 키워야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실패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기업에서도 많은 선배들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아, 됐고 네가 뭐 할 줄 알아?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존감은 그런 사람들을 하고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하고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감이라는 것은 작은 성공 경험들을 자꾸 축적해 가야 됩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 내가 약속했던 거, 내가 오늘 책 요만큼 공부하기로 했다. 그럼 내가 또 요거 작은 거 해보겠다. 그래서 그걸 자꾸 매일매일 하면서 조금씩 성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공 경험들을 쌓으면서 내 자신감이 키워지는 겁니다. 계속 실패를 하지만은 그 전체로는 실패지만 단계로 해서는 작은 성취감, 실패하면서 전에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미식 축구할 때 조금씩 터치다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됩니까? 조금 전진했고 또 후퇴했다가 조금 전진 조금씩 전진하는 겁니다. 2399번 에디슨이 실패만 했으면은 그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실패하면서 조금씩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신감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약간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3천만 원이면 그걸 6천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1억이면 또 위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따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즉시 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플랜2 C로 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쳐다볼 때도 항상 그 생각하십시오. 지메일 쓸 때도 생각하십시오. 지금 지메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삼성 휴대폰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실패하는 것들, 그 베타 테스트를 우리가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족합니까? 불쌍하잖아요. 내 부족함을 들키는 거잖아요. 왜? 모르는 게 부끄럽지 않고, 내가 모르는 거 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거 아시겠죠? 모르는 걸 들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른다는 자체가 부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피드백을 받고, 야, 니 그 엉터리 아니냐? 그래서 부족하잖아. 맞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하는 것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왜 장애 요인이 없습니까? 전쟁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장애 요인은 극복해야 될 거지 그 장애 요인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마지막입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계속 이야기했듯이
한자를 파야 되는데 99치를 파도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물을 팔 때 10m를 파야 되는데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9m를 파서 9m 99cm를 파서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책 있잖아요. 제가 제목 생각 안 나는데 몇 메다를 팔아라라는 거잖아요. 금강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더 팠으면 금이 나왔는데 자기가 거기서 포기했어요. 금강을. 그런데 다음 사람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약간만 더 파가지고 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파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 파서 금을 막 이렇게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면 왜 안 됩니까? 강수진이 얼마 동안 했습니까?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죠. 다들 40이면 발레는 그 전에 다 은퇴합니다. 50 넘어가지고 은퇴했잖아요. 30년 동안 했는데 몇 시간 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2시간씩 하고. 그런데 30년 동안 365일 했는데 20만 시간을 노력했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만 시간은 1만 시간의 법칙인데 그것은 30년 동안 해도 하루에 18시간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만 시간을 하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 방법으로 해서 내 역량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1층에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내가 1층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층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야기했잖아요. 학문은 바다와 같아서 내가 파면 팔수록 더욱 깊은 바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배우는 게 제가 삶이 배우며 나누며 살아간다는 게 제 좌우명인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 본인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2층으로 올라가는 키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